쑤시고, 뭉치고, 결리고, 지긋지긋한 통증. 줄어든 근육과 짧아진 근육이 몸의 불균형을 부르고 그로 인해 뼈, 관절 통증이 발생하는데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바로 스트레칭입니다. 스트레칭만 잘해도 만성 통증을 완화하고 혈압, 혈당, 비만까지 잡을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지긋지긋한 통증 물리치는 스트레칭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제 지긋지긋한 통증 잡는 스트레칭인데요. 오늘 화면 나가는 동안 저희가 이 가슴 쪽에 각자의 통증을 한번 붙여봤어요. 이름표를 붙여 내 가슴에 통증의 이름표를 붙였습니다. 아, 네. 이름표를 정확히 붙이셨네요. 이렇게 신나야 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그런가요? 네, 각자 심각한데 저희가 말이죠. 통증을 모아봤더니 뭐 거의 종합병원인데 저는 일단은 통증이 만성 통증은 없지만 우와. 진짜 없어요? 저는 있는데. 우와. 요즘에 많은 분들이 각종 통증에 시달리시더라고요. 특히 저희 중에서 가장 어린 이혜원 아나운서는 허리와 목에 통증이 있다고 붙였는데. 맞아요. 저 이렇게 발레 했잖아요. 어머. 근데 이게 하도 꺾고 맨날 늘리고 그래서 그런지 허리 만성 통증 달고 살고요. 또 요즘에 입사해가지고 컴퓨터 너무 많이 맞더니 이렇게 목이 이렇게 돼서 거북목 때문에 목에 또 곰 한 마리 얹고 다니는 기분이에요. 너무 아파요. 약간 앞으로 좀 튀어나오긴 했네, 목이. 맞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웨이트를 좋아해서 이 중량을 높게 치다 보니까는 이 손목이랑 허리가 많이 아파요. 그럴 수 진짜. 있어요. 네. 제가 제일 많네요. 나이가 많다 보니 통증도 생기나 봐요. 저는 일단 편두통 있죠? 네. 그다음에 뉴스 같은 거 20년 동안 읽었더니 악관절도 좀 좋아서 얼굴도 아파요. 아, 그게 얼굴 통증인 거예요? 얼굴에 왜 통증이 있나 했어요. 목 디스크 왔대잖아요. 목 나 디스크. 허리 디스크만 있는 줄 알았더니 목 네. 디스크 왔다 그러죠. 저 장력은 짧아가지고 골반도 약간 조금 부자연스럽다 그러고 무릎도 아파 요즘. 이 정도면 서 계시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여기 계세요? 그래서 우리 장 교수님이 저 볼 때마다 아이고 박주 아나운서 맨날 아파가지고 어떡해요 이러시는데 근데 이게 몸에 있는 통증은 아무래도 나이랑 관련이 좀 있는 것도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렇죠. 젊은 나이보다는 중년의 나이부터는 여기저기 아파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근데 이건 뭐 나이가 들어서 아픈 거지라고 그냥 넘기게 되면 이 통증이라는 게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통증이라는 우리 몸에서 생기는 경고 시그널, 경고음이에요. 삑삑삑삑 거리면서 야, 너 몸에 뭔가 문제가 생겼어. 이거 빨리 해결을 해라고 얘기하는 그런 비프음 같은 건데요. 이걸 그때그때 해결을 해가지고 원인을 없애고 통증이 좋아지면 좋은데 그냥 두게 되면 이 통증이 만성 통증으로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곤란해집니다. 이 오래된 통증일수록 뿌리 뽑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 뭐 가까운 병원 가서 이게 진통제 뭐 치료를 받더라도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이유 없는 통증. 그러면 뭐 이유 없는 통증은 그냥 계속 그렇구나 하고 달래가면서 이겨내야 되는 건가요? 그 이유 없는 통증, 만성 통증의 원인은 되게 많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 이유 없이 통증이 오는 경우도 흔하고요. 그런데 그 외에 정말 진짜 여러 가지 이유들, 뭐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못 자서, 뭐 소화가 안 돼서 어디 뭐 근육이 좀 꼬여가지고, 뭐 자세가 좀 안 좋아서 등등등 되게 많은 이유로 이런 만성 통증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만성 통증이라는 게 보통 이런 이유가 있어가지고 원래 생겼다가 그게 잘 이제 해결을 못했을 경우에 두세 달 이상 있게 되면은 만성 통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통증이라는 게 그 정도가 되면은 머리에 잔상처럼 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원인이 없어져도 그냥 계속 아프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뇌 속에 남아가지고 그냥 안 아픈데도 아픈 것처럼 그렇죠. 느껴지는데. 원인이 없어졌는데도 계속되는 통증이 바로 이유 없는 만성 통증이 되는 거고요. 네. 원인이 없어졌으니까 당연히 병원에서 검사를 하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럼 그랬을 때 그냥 두면 되느냐? 그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게 이 통증이라는 거는 우리 몸의 경고음이라 그랬잖아요. 네. 우리 몸에 되게 스트레스가 됩니다. 통증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냥 관리를 안 하고 두게 되면 우리가 혈당 관리를 잘 못하는 것처럼 몸에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을 줘요. 그래서 뭐 건강에도 실제로 안 좋고요. 그다음에 약간 뭐 우울증 같은 거 많이 와요. 만성 통증이 있는 분들은 성격도 바뀌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통증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냥 무시하고 지내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든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일단 처음에 급성 통증이 왔을 때 원인을 빨리 해결해 주는 게 좋고요. 일단 만성 통증으로 넘어가도 통증 자체를 잘 유지를 하고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 박주 아나운서가 정말 달고 다니고 있는 통증, 경고장이라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요. 이 정도면 경고장이 여러 장 누적돼서 레드카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 정도면 이 방송 지금 보시는 부모님들은 네. 진짜 통증 여기저기서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냥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통증 없이 하루만 살아보고 싶다. 네, 이재성 아나운서 부럽네요. 통증 오늘. 없음. 이 자신감. 사실 저도 이제 준비해야 되니까요. 오늘 진짜. 집중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어딘가 있을까요? 예, 예. 거북목인데 거북목 그때 얘기했었는데. 어딘가 세게 눌러보면 아프긴 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통증, 통증 잡는 스트레칭이 정말 중요한 거겠죠,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이 근육을 스트레칭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통증을 잘 관리하려고 하면 근육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근육은 힘을 쓰는 겉근육과 또 자세를 바로잡아주는 속근육이 있는데요. 지금 이미지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근육은 다발로 형성이 돼 있는데 그 다발들마다 바깥쪽에 이렇게 근막 또는 막이라고 해서 이것을 감싸고 있습니다. 힘을 이렇게 발생시키게 되면 저 막을 통해서 그 힘이 뼈까지 잘 전달돼야 되고요. 그렇게 돼야만이 움직임도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고 또 바른 자세를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근육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지금 보이는 이 막도 감소되고 또 뻣뻣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것이 아까 우리 장 교수님이 말씀하신 만성 통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북목 얘기를 오늘 많이 하고 계신데 뭔가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되면 앞쪽에 있는 요 가슴 근육들은 저 막이 오그라들죠. 뻣뻣해지고요. 오그라들고. 맞아요. 그다음에 목은 살짝 이렇게 펴지면서 뭔가를 봐야 되니까. 일자로, 그리고 예. 등은 이렇게 늘어난 상태로 이렇게 돼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노년에 가서는 근육이 빠지니까 우리 근감소 막아야 돼 하고 근육 운동하지만 사실은 스트레칭 운동을 잘 먼저 하셔야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칭을 한번 해보실게요. 네. 앞쪽으로 일부러 완전히 구부려서 이렇게. 그 다음에 펴서 이렇게. 벌써 시원한데요? 교수님 한번 그다음에. 천천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다시 자. 한번 제자리에서 이렇게 구부렸다가 쫙 펴서 등을 펴보는 겁니다. 한 번만 상쾌한 더. 하루 이런 느낌으로. 아까 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날개를 피듯이. 문을 활짝 열듯이. 문을 이렇게 해서 열듯이. 활짝 등을 이렇게 펴게 되면 등에 자극도 가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앞쪽에 이렇게 오그라들었던 근육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도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네. 통증 없다더니 왜 이렇게 아이고. 시원하네요. 시원해. 시원한 건 느낍니다. 그래요? 네. 전 여기를 네. 늘 이러고 있었나 봐요. 하는데 여기가 막 엄청 당기고 이거 펴본 적이 별로 없었나 봐요. 하긴 평소에 이제 박주아 아나운서 보면 이렇게 많이 움츠러든 모습을 자주 봐서 맨날 이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거북인가? 저분은 사람인가 거북이인가? 오늘 두 분 사이 좋아 보입니다. 예. 네. 저희가 그래서 오늘 스트레칭의 효과를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학적으로는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장 교수님. 의학적으로는 이게 보통 근골격계 통증이 있을 때 그중에 한 보통 절반 정도가 근육에서 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육이 약간 뭐 찢어졌다든지 근육이 확 줄어들었다든지 근육이 꽉 잡았다든지 아니면 근육이 좀 꼬였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근골격계 통증이 발생을 하는데요. 지금 이런 스트레칭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대부분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스트레칭을 하자마자 좋아지는 건 아니고요. 보통 3달 이상 꾸준히 이제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통증, 뭐 목 아픈 거, 어깨 아픈 거, 등 아픈 거, 허리, 무릎, 엉덩이 대부분의 통증이 3달 정도만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다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뭐 관련된 연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뭐 수십 개, 수백 개 정도 논문이 나와 있으니까 제 말씀 믿고 오늘 스트레칭 잘 배워보세요. 네. 근데 이제 운동을 좀 변화를 주고 싶어서 뭐 필라테스, 뭐 요가, 좀 힘든 스트레칭을 시도를 해보다가도 이게 잘못 배우면요 또 며칠 아파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맞아요. 결국은 걷기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주변에도 그냥 제일 무난하게 하는 운동이 걷기인 이유가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거는 네.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재밌는 게 스트레칭 효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실제로 근육이나 힘줄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젊은 사람들한테는 잘 안 나타나요. 젊은 사람들 이혜원 아나운서 같은 경우 워낙에 근육이 이제 부드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늘려도 잘 안 늘어난 더 이상 늘어날 데가 없는 건데 이런 박주환 아나운서 저같이 좀 중년의 나이부터는 근육이 원래 쭈그라들거든요.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스트레칭을 하면은 이 근육이 실제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칭 효과 자체가 젊은 사람보다는 오히려 약간 몸이 굳기 시작하는 중년의 나이부터가 더 잘 나타나고 스트레칭에서 근육이 늘어나면 관절 가동 범위도 늘어나니까 나이가 들어가지고 몸이 뻣뻣하고 한탄할 때 스트레칭을 더 해주셔야지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